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오늘 어쨌든 LG화학하고 우리 SK이노베이션 1년 조금 넘게 이어지던 이 소송에 대해서 오늘 일단 최종적인 결과는 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해서 LG화학이 완승을 해버렸다 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이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간의 이 주가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또 이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상보다 뭐 그런 급등이나 뭐 급락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냥 어느 정도의 그냥 뭐 적정한 시세가 좀 묻어 나온 하루긴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소송이 계속 이어지느냐 아니라 이거보다도 어느 정도의 이제 좀 합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좀 내놓고 있는데, 아무튼 뭐 증권계 여러 가지 연구원 분들이라든지 애널리스트 분들께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좀 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일단은 최종적인 판결이 어떻게 나왔으며 앞으로 그럼 우리는 주가를 좀 어떤 식으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두 종목의 시세를 먼저 좀 보시면요, LG화학은 오늘 어쨌든 3%대 뭐 음봉이냐 안봉이냐를 떠나서 일단 전일 대비 3%대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99만원 최종 종가 마감을 보였고요. SK이노베이션은 마이너스 4.2%대 빠지면서 28만 4천원으로 종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시간 이렇게 좀 띄워놓고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한 번씩 좀 짚어보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자, 뉴스가 이제 아침부터 계속 나왔었죠. LG 승리로 끝난 배터리 전쟁, LG화학 주가에 전반적으로 호재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는데, SK이노베이션도 중장기 비전은 문제가 없다. 주가 조정 시에 매수 기회로 활용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좀 한번 보시죠. 이쪽 관련 전문가분들이라든지 연구원분들의 의견을 좀 한번 볼 텐데, 어쨌든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화학이 완승을 거두고 양사의 주가 향방에 투자자들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송전이 다시 이어지기보다는 양사의 적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LG화학에는 전반적인 호재로 작용하리라 내다보고 있다. 자, 그런 와중에 아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SK이노베이션도 역시나 중장기 관점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또 내비추고 있는 상황인데, 자, SK증권의 모 연구원님께서는요, 이제 ITC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해가지고 주장을 받아들이고, 또 SK이노베이션의 제품을 10년간 미국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최종 판결을 내린 상황. 그렇죠? 여기까지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LG화학의 이번 판결은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서 포드와 폭스바겐, 타 배터리 업체로 공급을 전환할 경우에는 LG화학이라든지 CATL, 삼성 SDI 등 주요 탑티어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가 예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건 뭐 당연한 얘기인 거죠. 특히 LG화학에게는 이번 판결은 미국 내 시장 점유율 확장 기회, 그리고 배상금 확보 시나리오 등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LG화학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의견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호재로는 작용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주가라는 거는 그런 수요가 증가를 하고 반사이익을 보든 뭘 하든 결국에 이제 가격은, 주가는 결국에는 뭐예요? 밸류라는 걸 무시할 수 없다라는 뜻을 좀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이제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막 이것 때문에 막 LG화학 주가 또 뭐 150 간다, 200 간다 이렇게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적정 주가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반사이익을 반사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단순하게 LG화학만이 또 이렇게 수요가 급증하는 것이 아니라 타사에도, 배터리 업체들의 타사에도 충분히 여러 가지 기회가 같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LG화학만에 집중을 받아서 LG화학만 포커스를 두고서 뭐 단순하게 SK이노베이션이 그동안 어떤 판매를 했던 고객사층을 그런 배터리가 전부 다 LG화학으로 다 빼서 넘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LG화학 주가는 이미 저기 뭐 하늘나라 가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주가는 상대적으로 엄청 큰 뭐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 시세가 크게 나온 상황은 아니었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코나 화재, 그렇죠? 이런 리콜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LG화학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부담감이다라고 여기 밑에 내용이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이제 배터리 전쟁이라고 우리가 막 이야기를 하는 게, 어쨌든 배터리 쪽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을 보이게 되면서 배터리 업체들의 이런 수주전이 엄청나게 치열해졌었어요. LG화학이 2010년도에 미국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착공을 하고 아무튼 제일 좀 앞서 있었죠.
근데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2017년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025년까지 배터리 시장 쪽에서 글로벌 선두가 되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추격을 선언을 좀 했었는데, 그러면서 한 2017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여름쯤에 LG화학에서 배터리 관련해서 R&D를 담당하던 여러 직원분들이 대거 SK 이노베이션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LG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SK에다가 대놓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공문을 보냈어요. 그 스카우트를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직이 그래도 계속됐단 말이죠. 그래서 SK로 간 그런 어떤 핵심 인력 5명에 대해서는요, 심지어 법원에다가 전직 금지 가처분 소송까지 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LG는 이들이 이제 이직 과정에서 기술 관련 핵심 문서들을 유출해 갔다고 의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SK 측은 LG의 경력 사원 100여 명을 채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은 높은 연봉하고 매우 좋은 또 처우 때문에 자발적으로 옮긴 거다라고 이제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LG 쪽이 이제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소송을 했잖아요. 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를 우리가 ITC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계속 ITC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인데 여기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은 뭐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뭐 어떤 부분을 하여튼 뭐 장점? 하여튼 좀 애매하게 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 ITC에서 하게 되면은 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사 시작부터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굉장히 짧기 때문에 좀 그게 좀 특징적이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미국 법원에서 1심 판결까지가 3년 정도가 걸리는데 ITC는 16개월 이내에 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소송법에는 흔히 또 디스커버리라 불리는 그 증거 게시 제도가 있는데, 이 재판 시작 전에 양측에서 증거 서류를 모두 다 공개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따르지 않으면 패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밀 서류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LG가 이 제도를 활용을 한 거죠. 그렇죠? 한국에도 뭐 이런 제도가 있기는 있는데 매우 좀 제한적으로 이게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SK 쪽에서 이 증거를 갖다가 삭제했다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삭제했다는 판단을 했어요. ITC에서. SK 얘네 봐라. 증거를 삭제했네. 그래서 증거 게시 명령을 따르지가 않았죠.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이 재판을 하는, 소송을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증거가 가장 중요한데, LG 쪽에서는 니네가 그런 배터리를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했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를 갖고 와봐라. 뭐 설계가 됐든 뭐가 됐든 갖고 와봐라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가져오지 않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뭐 어떻게 과정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삭제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 증거 게시 과정에서 SK 측이 회사의 그 중간 간부들한테 LG화학 관련 문서를 다 삭제하라는 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발견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ITC는 LG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SK 쪽에다가 자료를 복구하라는 그 포렌식 명령을 내리기도 했는데, SK가 이거를 성실히 또 따르지를 않았어요. 그럼 결국에는 증거에 대해서 떳떳하게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ITC 입장에서는 증거 훼손하고 법정에 대한 모독 이런 거를 다 이제 혐의로다가 먹여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2월 달에는 SK한테 조기 패소 예비 결정을 내리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최종 확정이 된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ITC는 최종적으로 10년 동안 SK 배터리가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이나 수입을 금지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죠. 이제 전체적인 과정이 좀 이런 식으로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어느 정도 합의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는 약간 합의 국면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거 SK에서도 이거를 쉽게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차 전지라는 이 사업 부분이 얼마나 지금 진짜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는 뭐 2030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200조 이상의 이 성장할 수 있는 이 시장을 갖다가 SK한테 포기를 하라는 거는 이거는 안 되죠. 그렇죠? 앞으로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합의는 좀 이루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로 이거에 대해서 뭐 다 카피를 했다 뭐 이런 데이터가 아직 최종적으로 나오진 않았고, 그 소송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런 뭐라고 할까요? 물론 지식재산권 침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걸로 인한 뭐 패소 이건 아니고, 중간에 이제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증거 삭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어쨌든 최종적인 결과값이 나오긴 나왔고, 그럼 SK 쪽에서도 아무튼 이거를 최종적으로 좀 합의를 보려고 시도는 또 하겠죠. 그래서 고위급들의 어떤 미팅이 앞두고 있다라는 내용도 제가 아침에 또 신문 보면서 확인을 좀 했었는데, 아무튼 뭐 LG 쪽에서는 합의금을 한 3조 원 정도를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SK 쪽에서는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주는 걸로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SK 쪽에서는 지금 LG와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SK 쪽에서 마지막으로 그나마라도 기댈 수 있는 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이 ITC의 결정이 공공의 어떤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판결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기간 그 시한이 60일이라는 시간이 이제 딱 주어진 셈이죠. 그래서 이제 SK 같은 경우에 또 그 미국 조지아에다가 공장을 지으면서 6조 원 이상을 투자를 했어요.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30년까지 대략적으로 한 215조 원 정도의 그런 시장의 전체적인 파이를 SK도 쉽게 포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그 조지아에다가 3조 아까 그 엄청난 금액을 좀 투자를 해서 거의 뭐 이제 공장에 6조 원 이상 투자를 해서 또 배터리 공장 2개를 짓고 여기서만 일자리가 6,000개 정도가 생겨날 예정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미국 쪽에서도 또 관심을 갖긴 할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대기업 간의 이런 엄청난 이 소송, 전 세계적으로 많이 관심을 또 받은 부분도 있어서 아무래도 향후 주가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하나씩 해결이 되어 가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좀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소송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합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논할 수가 있겠어요. 합의 내용과 소송 내용을 분석할 게 아니라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게 문제고 이게 이렇게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면 또 이게 좋은 점 이게 나쁜 점이겠구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굉장히 어느 정도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엔딩에 가까워지고는 있는데,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냐라는 건데, 일단 LG 쪽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손해볼 거는 없게 된 상황인 거죠. LG가 당장에 피해를 볼 상황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SK 이노베이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의 뭐 협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고, 그리고 이게 엄청난 지금 투자를 해서 조지아 쪽에 이렇게 공장을 해서 또 여러 가지 고객사, 전 세계 완성차 고객사들이라든지 이게 쉽게 그렇게 적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다툼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뭐 금액에 대한 부분은 부담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합의금이 진짜 3조를 주든 뭐 3조를 좀 줄여서 나머지 뭐 SK 계열사의 지분을 주든 여러 가지 뭐 이런 뭐랄까요, 합의점이 나오긴 나오겠지만 어쨌든 LG 입장에서는 받는 쪽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SK 쪽에서는 제공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한번 지켜보자고요. 지켜보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이다, 그래 이 정도는 그래 잘 합의를 봤어, 아마 이런 의견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LG 쪽에서도 당장에 SK가 손을 떼면 모든 수주가 다 LG로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우리가 너무 막 SK가 저렇게 물러서면 LG가 완전 대박이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극과 극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좀 결과를 하나씩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시겠죠? 자, 사실 뭐 배터리 쪽을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반도체면은 반도체 대장들을 뭐 편입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반도체 밑에 낙수 효과를 보는 기업들을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하게 지금 우리가 우회적으로도 가고 직접적으로도 가고 여러 가지 이제 방향성은 좀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배터리 쪽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 2차 전지 쪽으로도 여러 가지 또 뭐 소재가 있고 부품이 있고 또 장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을 저도 좀 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있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오히려 이렇게 대장들에 너무 관심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장들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가 이 대장들을 지금 뭔가 따라 들어가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물론 멀리 보면은 지금도 매수를 해도 좋을 자리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앞으로 시장이 커져가는 그 속도와 지금 우리가 이 주가의 속도가,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놓고 봤을 땐 결국 속도의 차이죠. 기업이 성장하는 그 속도와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잘 맞아떨어지고 있느냐, 이게 지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은 진짜 실제 밸류와의 속도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워낙에 지금 대장주들, 대형주들 위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유지가 되어 있고 유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신규 접근은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종목들 보시면 아직 지수 대비해서 괜찮은 종목들이 많아요. 이런 타이밍에 있는 주가들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는 하나씩 좀 편입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섹터별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을 같이 잘 편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게임이면 게임, 식품, 뭐 건설부터 해서 금융부터 이렇게 그렇죠? 여러 가지들을 같이 보유를 하고 있고 이런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을 좀 다루고 계신 분들도 있고 동방 뭐 33%에 오늘 또 뭐 한 70% 이상까지 이렇게 수익 보신 분도 계셨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포트 구성을 이렇게 좀 골고루 배분을 해서 가져가는 거죠. 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잘 보유를 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해는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린 게 뭐예요?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조금 엉덩이 무겁게 좀 끌고 가는 식의 전략으로 좀 대응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잘 하락할 때마다 잘 모아가는 전략이면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어떤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전체적으로 배터리 회사들 그대로 좀 잘 보유를 하는 전략이 좋지만 신규 접근이라면은 조금 뭐 기다렸다가 시장이 좀 움찔할 때 그럴 때 한 번씩 담는 전략이 좋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장이 움찔한다. 그런 타이밍을 좀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또 영상을 연이어 준비를 해드리니까 추천주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좀 담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이벤트 진행되고 있을 때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 어쨌든 소송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여러분들도 좀 걱정이 되고 우려스러울 수는 있었겠지만 잘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뭐 SK 쪽에서는 좀 불안한 마음이 아직 있긴 있지만 어쨌든 노이즈는 빨리빨리 좀 해소가 되고 풀려가지고 무슨 결과값이라도 나오고 갈 길을 또 걸어가는 게 그런 부분이 좀 좋겠죠. 아무튼 여러분들께서도 신경 많이 쓰시고 또 그동안 궁금하셨을 내용일 텐데 어쨌든 좀 결과가 나와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속 시원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벤트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17일까지입니다. 17일까지 그대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지금 오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해서 이벤트가 그대로 적용을 좀 시켜드리고요. 아무튼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좋은 기업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상장 폐지된다, 뭐 진짜 주식이 휴지 조각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종목들이 지금 이맘때쯤부터 윤곽이 드러납니다. 본격적으로 진짜 이때부터 해서 막 또 극단적인 어떤 상황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기업들 반드시 선별 잘 하셔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또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자,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